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건설주를 포함해서 오늘 장의 중요한 내용들 두 프로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은 거래소가 확실히 선방하면서 오늘 거래대금 같은 시각 기준 7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 이번 주 내내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두 프로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오늘은 쉬어가겠구나 싶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도 특별한 재료 없이 뉴욕장도 조용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엔비디아 실적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중국 이야기 나오면서 살짝 빠지는 모습 속에 오늘 우리 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그런데 장중 2510선 회복하면서 장중 반도체에 또 하드캐리하는 모습 눈에 띕니다.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계속해서 매수 기회입니까?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된 분야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제 실적을 나오면서 뭐 향후에 가이던스가 뭐 좀 중국발 때문에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일단 가이던스가 뭐 4분기에 매출 200억 달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분기보다도 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뭐 이런 이제 엔비디아가 그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AI와 관련된 그런 이제 산업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국내 특히 이제 HBM3와 관련된 이제 램에 대한 이제 생산량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슈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길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 선물 시장 기준으로는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요. 오늘도 10,000계약 가까이 좀 삽니다. 게다가 장중에 1,000억 원 넘게 거래소에서 매수 전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또 1,300원 거의 목전까지 가면서 살짝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으로의 수급 들어오는 모습,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안 돼도 되는 걸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를 사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단 물론 반도체를 산다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서는 지수를 산다라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총 2위, 3위를 다투는 게 하이닉스와 LG 엔솔이기 때문에 지수를 산다라는 개념은 이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LG 엔솔까지 같이 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엔솔을 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2차전지를 다 사주면 시장을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섹터를 산다라기보다는. 근데 지금은 이제 섹터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공매도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뭐 상황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충격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고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사랑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가 중국향 매출에 대한 트리거가 있다 하더라도 135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늘었어요. 2분기 135억 달러, 3분기 180억 달러까지 이렇게 땡겨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저는 중국발 트리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40%를 중국이 가져갔는데 중국은 선취매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빠져도 지금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호황인 상태고 여기에 샘 엘트만 같은 경우 이제 그가 스스로 AI 칩을 만들면 HBM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하게 된다라면 우리 반도체 사랑에 대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에서 또 바람이 불죠. 워낙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워낙 강세. 이제 1,300원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날개를 단 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국내 시장에서 취약한 국내 시장에서 좀 힘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다음에 어떤 섹터가 성장 섹터냐 이 부분을 잘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답이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도체 쪽 여쭤보고 싶은데 엔비디아 이 중국 리스크 너무 과도하게 오늘 우려한 것 같다. 영향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장중의 반도체 종목들을 보아하니 오히려 힘을 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지수가 2,415선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SNS텍,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종목들이 이 구간에 딱 고점을 경신하는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엔비디아는 무관하게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 중심으로 소부장은 여전히 좋습니까? 일단 뭐 중국 우리가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 실적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가이던스에 대한 것들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근데 가이던스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차피 미중 간의 갈등에 따라서 네. 중국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 부분이 벌써 올 상반기 때 전체 매출의 40% 중국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이 줄을 서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을 하면 뭐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일단 그 부분이 빠지면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이것을 만회할 수 없는 중국이 이제 안 가져가면 엔비디아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 관점하고는 다르죠. 저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매출을 늘려갈 가능성, 물론 이제 135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까지 가는 수준이 이제 뭐 240억, 300억 이렇게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그 낙수 효과가 우리한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그냥 일반 분들이 이제 시세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라면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오전에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지금 수익권이 플러스가 그쵸.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현명하게 제가 MTN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조정 받을 때도 사십시오.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고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걸 갖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 의원님, 사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오늘 유독 EUV 쪽이 강했던 데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세요? 뭐 그거는 순환매 차원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어차피 다 좋으니까 그건 순환매 차원이지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쪽이 더 좋다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너무 올라가면 이쪽은 조금 빠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EUV 쪽에 대해서 네. 노광 장비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테스트 장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확인된 바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잘 이제 그래서 주가 조정이 좀 컸었던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NS텍이 11%의 급등, FST도 3% 가깝게 올라가면서 오늘은 디자인하우스도 좋았지만 EUV 쪽으로의 강세가 장중에 펼쳐졌습니다. 여전히 기회 있다고 보시네요. 그러면 아까 차 의원님께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다 사주면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임 대표님, 반도체 2차 전지 계속해서 양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가 고점을 쓸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장중에 저점을 하회하면서 또 10만 원, 9만 원까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쪽 측면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는 낮춰야 된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게 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돼서 내년까지는 업황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주가의 움직임도 이런 이제 불황에 맞춰서 아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뭐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시점이 돼야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도 이제 상승으로 이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금 개인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PO 물량이 지금 유통 물량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IPO를 받은 기관이나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지금 매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들만 지금 단타 매매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0만 원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10만 원대에 대한 이제 저항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일단 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이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만 네. 업황에 따라서 아마 차별화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업황 개선감 기대감이 있는 뭐 반도체 쪽이야 당연히 지금 뭐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업황 부진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계속 매도하는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니까 투자하실 때도 그런 점은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도체와 함께 수급이 들어올 만한 그 다음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특징주 안에서는 그 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도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야기 나왔지만 낙폭과대 종목들 좋습니다. 건설, 카카오 이 시간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종목들도 좋은 흐름인데요. 조선 쪽 보겠습니다. 신고가 이후에 석 달 넘게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이번 주 상승을 보여주고요. 특히 한화오션 오늘 장중 고점 탄력이 떨어지는데 삼성중공업은 꽤 강한 유지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피크아웃 우려를 걷어내고 다시 2차 랠리를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임 대표님? 네, 좀 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가 있습니다. 다시 돌파합니까?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에 대한 이제 업황이 확실히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조선 3사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부 다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 인도되는 선박의 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신조선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수치를 본다라고 해도 17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올 1월 이후서부터 계속 매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발주화가 수주받고 있는 선박들의 선가가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성과가 올라가면 향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8월 달에 피크아웃 논란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중국 조선사들의 이제 수주 증가분, 그 다음에 조선 인력에 대한 이제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주가를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건조 도크가 이제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별해서 고수익 선박들만 지금 수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율 단위로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조선 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에서 계속 해외 근로자들을 이제 유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불안한 요소가 거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조선업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입니다. 조용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애프터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HDC 현대산업개발 한 달 살짝 넘어가는 기간 동안 40% 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남몰래 이런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관심에서 저평가를 해소하는 지금 영역, 여기서의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을까요, 차 의원님? 글쎄요. 일단 최근에 움직임이 이제 눈에 좀 들어왔죠. 네. 이제 눈에 들어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13,000원대에서 지금 2,000원이 훅 올라와 버렸는데 네.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변수가 있긴 하겠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인과 기관의 끊임없는 매수예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10,000원대부터 지금 50% 가까이 매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샀느냐라고 봤을 때 네. 일단 우리가 HDC 현대산업개발하면 일단 딱 광주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생각이 나죠. 네네. 근데 그 사고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현재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일파만파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 군데만의 문제일까라는 것들이죠. 물론 모든 건설사들이 다 그런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이미 손실로 반영이 된 상태죠. 재무제표상에. 그러니까 추가적인 악재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라는 거죠. 건설사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DLEN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크니까 이건 우리 일반 건설사랑은 다르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건설사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대건설, 이거는 또 네옴시티를 좀 빼놓죠. 그러면 이제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HC 현대산업개발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H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목공사에서 굉장히 강한, 그리고 아파트 건설에서 가장 강한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다른 거 대비해서는 PF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의 그룹사의 오롯한 이제 계열 분리가 된 그 거의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현대그룹 내에서 이게 이제 그 동생 내 지분 이것까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구분이기 때문에 현대그룹과도 또 그렇게 또 관계도 좀 없는 부분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이 일단 좀 들어와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인데 이것을 지금 추격 매수한다? 이것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현상을 있는 대로 이해하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주로의 확산된 시각도 아직이다라고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도 뭔가 뒷목에 이렇게 뒷목을 잡아당기는 뭔가 좀 불편한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딛고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만 글쎄요. 이것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제가 남아있다.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엔터주를 가져오셨습니다. JYP 네, 엔터. JYP 엔터.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그 소속 아이돌이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핫 100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의 이제
그 뭐 대표 뭐 프로듀서라고 하고 있는 박진영 씨가 뭐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회사 주식 사야 된다라고 뭐 얘기까지 할 만큼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보다 이제 주목해서 볼 게 이제 3단계 이제 아이돌이다라고 하는 이제 비처의 이제 비처, 네, 비처가 이제 12월 1일 날 싱글 앨범을 출시한다라는 거에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A2 뭐 가칭으로는 A2K 이제 그룹이었는데 이름은 이제 비처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미국 유니버셜 뮤직 그룹하고 같이 이제 합작으로 만든 걸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걸그룹과는 다르게 전년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활동 무대가 이제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비처가 어느 정도 흥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K-팝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BTS급의 그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뭐 JYP 같은 경우 14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해서 지금 10만 원대 밑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 정도 되면 충분히 이런 그 기대감을 아마 반영을 하면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수 가격은 뭐 오늘 조금 올라긴 했는데 96,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은 8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높게 주셨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3만 원까지 보시고요. 최근 악재 딛고 9만 원을 지지하려는 모습이 이번 주에 확연하게 나타났거든요. 여력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